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의 한 주민센터. 밖에는 각종 재개발 현수막과 플랜카드가 어지럽게 붙어 있고 안에서는 재개발 주민 설명회라는 간판 아래 335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벌써 시작된 오후 땀을 훔치며 들어오는 사람들. 틈에 허름한 모자에 헐렁한 셔츠 차림의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장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전면에서는 번듯한 정장 차림의 재개발 추진위원회 대표 박성진과 외지에서 온 건설사 개발본부장 한기훈이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설명회가 시작됐고 박성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설명드릴 테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박수도 없이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 한쪽 구석에서 용역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저 뒤에 앉은 노인네는 뭐지? 마을 어르신 대표인가? 옆에 추진위원 한 명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저 양반? 옛날부터 여기 사시던 분인데 뭐 하나 몰라. 도장 찍으러 오셨나 보지. 주변 몇몇 사람들은 소곤거렸습니다. 지금 저런 분들이 문제야. 재개발하면 돈 벌 기회인데 감나라 배나라 할 걸 뻔히 아시거든. 뭘 알긴 해요. 저 나이에 계약서나 제대로 읽으시겠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말을 듣고도 고개만 푹 숙인 채 노트에 뭔가를 조용히 적고 있었습니다. 낡은 안경 너머로 천천히 화면을 바라볼 뿐 별다른 반응은 없었죠. 설명이 이어지자 분위기가 서서히 거칠어졌습니다. 건설사 본부장 한기훈이 강조했습니다. 이 사업은 속도전이 중요합니다. 괜한 반대나 지연은 다 함께 손해보는 일입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는 접어두셔야 합니다.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회의장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기훈 본부장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아, 예. 어르신 말씀하시죠. 다만 길게는 말고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 중 죄송한데 사업에 필요한 토지 확보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된 건지 알고 싶어서요. 순간 몇몇 참석자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와서 질문이야. 노인네는 앉아서 그냥 사인이나 하면 되는 거지. 한기훈 본부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잘 진행 중입니다. 어르신은 너무 걱정 마시고요.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그는 슬쩍 옆에 있던 박성진을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빨리 저런 분들 정리 좀 해요. 괜히 회의 시간 끌게 생겼잖아요. 박성진은 곧바로 젊은 진행요원에게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 진행요원은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어려우실 텐데 설명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돼서요. 조금 있다가 개별 상담 시간도 있으니 그때 편하게 말씀 나누시죠. 할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평정과 여유로움이 깃들어 있었죠. 그 모습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다시 빠르게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그 허름한 노인을 완전히 잊은 듯 사업성과 수익률, 용적률 이야기로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회의장 뒤편 할아버지의 노트엔 토지, 지번과 숫자들이 또박또박 적혀가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진행 중이었다. 스크린에 투사된 개발계획 안에는 반짝이는 고층 아파트 단지, 현대적인 상업시설 조감도가 눈부시게 펼쳐졌다. 한기훈 본부장은 마치 영화 해설하듯 유려한 말투로 말했다. 이곳은 앞으로 서울 외곽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자녀분들 교육환경, 투자가치, 생활 편의성 모두 서울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좌중에서 몇몇 주민들은 박수를 쳤지만 대부분은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오래된 터전과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뒤엎어질 현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때 박성진 추진위원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뒤편에 허름한 모자 쓴 할아버지가 또 천천히 손을 들었다. 일순 좌중이 웅성거렸다. 또 저 노인네야? 이제 그냥 앉아 계시지 왜 자꾸 나서려고 하지? 박성진은 인상을 살짝 찌푸리더니 마지못해 말했다. 아, 예. 어르신 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섰다. 앞서 말씀 중에 토지 소유 현황과 보상 계획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공공부지 확보와 나대지 매입 비율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회의장 앞줄에 앉아있던 젊은 개발업체 직원들이 킥킥 웃었다. 뭐래 왜 나대는 거지? 비율. 그런 거 이해나 하시겠어? 한 직원이 옆 사람 귀에 대고 말했다. 에이 그냥 아들 불러서 상담 오라고 하지. 이런 회의 와서 질문해봤자 뭔 소용이래. 그 말에 몇몇 주민들도 맞장구 쳤다. 그래요. 젊은 사람도 이해 어려운데 어르신이 뭘 아시겠어요. 그냥 맡기시면 되지. 박성진은 회의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다만 구체적 비율은 민감한 사안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개하기 어렵고요. 필요하시면 자녀분이나 법적 대리인 통해 따로 자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다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녀가 없어도 제가 직접 들으면 됩니다. 이 동네에서 평생 살아왔으니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순간 좌중에서 또 웃음이 터졌다. 에휴 고집만 세셔. 그냥 도장 찍어주고 보상금이나 받으면 되지 뭐. 한기훈 본부장은 속으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겉으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네, 어르신.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죠. 그는 슬쩍 옆에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다. 곧이어 한 젊은 여직원이 회의장 뒤로 다가갔다. 어르신, 저희가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턴 자녀분이나 변호사님 모시고 오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준비된 자료도 그때 드릴게요. 말은 공손했지만 톤에는 노골적인 퇴장 유도가 묻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주민들은 측은한 듯 쳐다보기도 했지만 추진위 측 인사들은 대놓고 무시 섞인 눈길을 보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옆 사람에게 작게 중얼거렸다. 결국 마지막까지 방해만 되는 사람들이 문제야. 빨리 넘어가야지. 저런 분들 설득하려다 시간 다 간다고. 그때 박성진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네, 그럼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 추진 일정과 주민 협조 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노트를 덮었다. 다들 그가 체념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히려 또렷한 결심과 고요한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러나 회의장 누구도 그 작은 변화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리고 회의는 더욱 밀어붙이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회의가 끝난 지 하루가 지났다. 그러나 그날 회의에서 있었던 노인 무시 발언들은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 단톡방에서는 이런 말까지 오갔다. 저 할아버지 또 나오셨대. 혼자 질문만 잔뜩 하시고 괜히 시간 끌었다더라. 아이고 그냥 아들 부르시지.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 몰라.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좁은 골목길을 따라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벽에는 오래된 손수 찍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손때 묻은 토지대장 사본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을 꺼냈다. 차분하게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다시 정리했다. 몇몇 필수 부지와 핵심 도로선상에 있는 자신의 토지가 계획도상 주요 구간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가 이 정보를 드러낼 생각은 없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며칠 뒤 추진위 명의의 회람 공문이 각 가구에 배포되었다. 그 안에는 주민 대상 설명의 2차 일정과 함께 토지 소유자별 개별 상담 시간 안내가 적혀 있었다. 이상한 점은 주요 토지 소유자들은 별도로 우대 일정이 잡혀 있는데 할아버지에게는 일반 질의응답 시간 후 개별 상담 희망시 별도 접수라는 문구만 적혀 있었다.
주민센터에서 그 공문을 확인한 할아버지는 담당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다. 왜 제 이름은 일반 일정에만 들어 있습니까?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문서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아, 그게요. 이번에 저희가 연령대별로 편의를 좀 고려해서요. 어르신들께는 추후 따로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서 추진위의 홍보 담당 팀장이 다가왔다. 아, 어르신 오셨어요. 이번 상담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라 변호사님이나 가족분 동반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어려운 용어나 계약 절차에서 불편하실까 봐요. 그 말투는 한없이 공손했지만 말의 본질은 노골적인 배제였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까? 그럼 별도 일정이 잡히는지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은 씩 웃으며 말했다. 아, 물론이죠. 저희가 잘 준비해서 안내 드릴게요. 그러나 돌아서며 그가 다른 직원에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괜히 오래 끌지 말고 빨리 진행해. 저분은 원래 반대파 쪽 사람 아니었어. 그로부터 며칠 후 주민설명회 2차 회의 당일이었다. 이번 회의는 소수의 핵심 토지 소유자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꾸며졌다. 큰 회의실 중앙에는 고급 테이블과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고 건설사 주요 관계자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허름한 모자와 셔츠 차림으로 회의실을 찾았다. 입구에서 명단을 확인하던 직원이 그를 쳐다보았다. 어르신, 오늘은 우선 협상 대상 소유자분들 회의라 일반 참석은 어려우세요.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 토지 일부가 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 참석 가능하다는 안내 받았습니다만. 직원은 어색한 표정으로 문서를 확인했다. 아, 네, 확인됐습니다만 오늘은 자료가 좀 난이도가 높아서요. 혹시 가족분이 함께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 말의 뒤에서 몇몇 참석자들이 힐끔 쳐다보았다. 아직도 저 노인네 혼자 나오셨나 봐. 진짜 고집 하나는 알아줘야겠어. 할아버지는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자리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그의 명패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모든 참석자들은 이름과 소속이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지만 그의 자리는 텅 빈 상태였다. 그 사실을 눈치챈 옆자리 사람이 넌지시 말했다. 어르신 명패 안 나왔네요. 다음엔 가족분이라도 같이 오시지 그랬어요. 그 말에 살짝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건설사 측 고문 변호사가 발표에 나섰다. 오늘 논의는 법적 절차와 계약 조건에 대한 심층 검토가 주 내용입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일 수 있으니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후 개별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그는 슬쩍 할아버지 쪽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노트를 펼쳤다. 그러나 이번엔 주위를 둘러싼 분위기가 더 노골적이었다. 의도적으로 정보를 빠르게 흘리고 중요한 수치를 빠르게 넘기고 한기훈 본부장조차 슬쩍 말을 흐리며 말했다. 어르신들도 이해는 하시죠? 어려우시면 나중에 저희 팀장 통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좌중에서는 숨죽인 웃음이 돌았다. 누구도 그를 똑바로 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노인의 손끝은 여전히 노트 위를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회의가 끝난 후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회의실 입구 쪽에서 건설사 팀장이 또 다가왔다.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가족분과 꼭 동행해 주세요. 저희가 더 쉽게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정중한 배제 통보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참을 만큼 참았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며칠 후 주민센터에는 또 다른 공고문이 붙었다. 재개발 사업 추진 동의서 접수 일정 안내. 이번에는 직접 방문 접수 우선이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다. 마을에서는 다시 소문이 돌았다. 이번엔 빠르게 도장 찍고 넘어가야 한대. 괜히 늦게 내면 불이익 줄지도 모른다고 그러더라. 그날 오후 할아버지도 주민센터를 찾았다.
조용히 낡은 가방에서 정리한 서류철을 꺼내 들고 안내 창구에는 젊은 추진위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동의서 관련해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직원은 그를 위아래로 흘러보더니 말투가 살짝 느려졌다. 아, 네. 어르신 혼자 오셨어요? 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직원은 돌아와 말했다. 어르신, 저희가 이번엔 변호사 배석하에 진행하는 상담만 우선 받고 있어서요. 혹시 변호사님이나 가족분 동반 가능하신가요? 할아버지는 담담히 대답했다. 없습니다. 제 토지 관련 상담은 제가 직접 듣겠습니다. 직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예. 규정상 그런 경우엔 추후 별도 일정으로 잡아드릴게요. 바로 오늘 진행은 좀 어렵겠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그러나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죠. 그러면 일정 잡힐 때 연락만 주십시오. 그 모습에 주변 대기자 몇몇이 힐끗 쳐다보았다. 저런 분들이 제일 골치 아프다니까. 아니 그냥 자식한테 맡기지 뭘 저렇게 나오시나 몰라. 할아버지가 돌아서려던 찰나. 맞은편 추진위 박성진 위원장이 나타났다. 그는 할아버지를 보더니 얼굴을 굳혔다. 직원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어르신 또 왔어? 예. 상담하시겠다는데 저희 규정 말씀드렸어요. 박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끝을 흐렸다. 잘했어. 그냥 이참에. 가능하면 상담 일정도 좀 뒤로 미뤄. 저런 분들 오래 붙잡히면 괜히 추진에 방해만 되니까. 그때 그가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업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라서요. 괜한 오해 없도록 저희가 제대로 준비해서 드리는 게 좋아요. 개별 상담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은 사실상 내쫓는 발언이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맞추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수근거림은 계속되었다. 결국 아무 힘도 없으신 분인데 뭘 저렇게 고집을 피우셔. 다른 사람들만 손해지 뭐. 며칠 후. 이번엔 추진위 측에서 직접 우편으로 공문이 날아왔다. 귀하의 토지는 재개발 필수부지 외곽에 해당하므로 조속한 처리를 위해 위임 절차를 권장드립니다. 위임 절차 권장이라는 말은 사실상 동의서 대리 서명을 유도하는 문구였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공문을 한참 바라보다 허리춤에 찬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속에는 빼곡한 지번번호와 토지 면적, 등기 정보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다는 건가.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추진위 임시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다. 건설사 임시 사무소가 입주한 빌딩 2층이었다. 입구에는 정장 차림의 건설사 직원 2명이 서 있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토지 관련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안내를 미루었다. 야, 오늘은 사전 예약 없으면 상담 어려우신데요. 저번에 별도 일정 잡아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안쪽을 보고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곧이어 내부 담당자 한 명이 나왔다. 아, 어르신 오셨어요? 죄송한데 오늘 내부 일정이 꽉 차서요. 차라리 다음 주에 아드님이랑 같이 오시면 어떨까요? 어르신 혼자 오시면 절차가 복잡해서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말없이 몇 초간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까?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직원들의 표정에는 얕잡아 보는 태도가 명백히 묻어 있었다. 그가 돌아선 뒤 직원 하나가 말했다. 됐어. 저 양반도 결국 나올 데 없잖아. 시간만 끌다 말겠지.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할아버지의 속내는 달랐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다시 노트를 펴고 한 통의 편지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가 꺼낸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법무법인 라온 귀하. 그리고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슬슬 준비할 때가 됐지. 참을 만큼 참았다. 며칠 뒤 추진위 내부 회의실.
박성진 위원장과 건설사 한기훈 본부장이 마주 앉아 있었다. 박성진이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진짜 문제예요. 저 노인네 말입니다. 괜히 동네 분위기만 흐리고. 한기훈은 무표정하게 노트북을 넘기며 대답했다. 그분 토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박성진이 껄껄 웃었다.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뒷골목 낡은 집 하나랑 작은 텃밭 정도 아닐까요? 그때 법무 담당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원장님, 그런데 최근에 등기부랑 토지대장 다시 확인해 봤는데 그 어르신 명의로 등록된 토지가 좀 많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얼마나? 김 변호사는 화면을 돌려 보이며 말했다. 직접 보시죠. 재개발 구역 내 전체 면적의 약 17% 정도가 저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도로 개설 필수 구간에 걸쳐 있고요. 박성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뭐야? 그동안 왜 보고가 없었어? 김 변호사는 난감한 얼굴로 말했다. 기존 자료에서는 옛날 등기라 확인 누락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정리하면서 발견됐고요. 그런데 더 특이한 건 저분이 제출한 동의서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한기훈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직 안 냈다고? 네.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그냥 침묵 상태입니다.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기훈은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다. 뭔가 이상하네. 그 연세에 저렇게 전략적으로 행동할 분이 아닌데. 그냥 고집인가? 박성진이 말했다. 고집이겠죠.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닐 테고. 그냥 옛날부터 땅만 붙들고 사신 거겠죠. 그러나 한기훈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다기엔 지난번 회의 때 질문 내용도 좀 예사롭지 않던데요. 김 변호사가 맞장 붙였다. 저도 그랬어요. 법적 구조를 정확히 짚어 물으시더라고요. 그냥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노인네의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그때 한기훈이 단호히 말했다. 일단 직접 확인해보죠. 가능한 정보 수집부터 하세요. 가족관계, 재산 내역, 배경까지. 혹시라도 외부 세력이랑 엮여 있으면 더 복잡해지니까. 박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확인 지시 내릴게요. 그 시각 동네 골목길. 할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 앞 평상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옆으로 지나가던 주민 한 명이 다가왔다. 어르신, 오늘도 상담 다녀오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근데 상담은커녕 또 돌아만 왔지. 주민은 한숨을 쉬었다. 에휴. 너무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냥 무시하려는 거잖아요. 그때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 빛났다. 괜찮아. 그럴수록 본색이 드러나니까. 그 말에 주민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건설사 내부 법무팀에서는 비공식 조사 지시가 내려졌다. 김 변호사는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다. 이상하네. 가족관계는 자녀 기록도 없고 별다른 사업 경력도 없고. 근데 등기 내용은 거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 그 말에 젊은 법무팀 직원이 농담 섞인 말투로 말했다. 혹시 옛날에 뭐 하시던 분 아닐까요? 그냥 땅 부자면 모르겠는데 뭔가 느낌이 좀. 김 변호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아직 그런 추측은 금물. 그냥 기본 정보만 확인하세요. 괜히 헛소문 돌면 더 골치 아프니까. 그러나 내부 몇몇 팀원들은 이미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할아버지 뭐 하는 분이지?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 커지는 거 아니야? 그 시각. 할아버지 집 안.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또박또박 한 통의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 서류는 곧 법무법인으로 송부될 예정이었다.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자꾸 확인하려 들겠지. 그래, 확인해봐라. 내가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여유와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밖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추진위 측에서 은근슬쩍 할아버지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을 준비 중이었던 것이다. 추진위 내부 회의실. 회색빛 벽지에 쌓인 작은 회의실 한가운데 박성진과 건설사 한기훈 본부장, 그리고 김 변호사, 부동산 기획팀장까지 모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토지 확보 현황표와 우선 협상자 명단 문서가 펼쳐져 있었다. 한기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노인 내 건 진행이 왜 이래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최대한 접촉 시도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동의서도 제출 안 하고 위임도 거부. 연락하면 일정만 미루겠다고 하고요. 부동산 기획팀장이 덧붙였다. 저희가 주민 쪽에 살짝 떠봤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뭘 아는 게 없대요. 그냥 오래된 터줏대감으로만 알고 있고. 그런데 얼마 전부터 동네 몇몇 어르신들이 그 양반 좀 남다른 것 같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박성진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게 뭔 소리야? 기획팀장이 신중하게 말했다. 그분이 예전부터 토지 정리를 혼자 다 해왔고 법적 대응도 몇 번 직접 하셨다더라고요. 게다가 지난번 법무법인에 뭔가 서류 보냈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한기훈은 눈썹을 찌푸렸다. 법무법인? 어느 쪽?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넘겼다. 라온 법무법인 쪽으로 보낸 기록이 파악됐습니다. 거긴 대형 로펌은 아니지만 부동산 분쟁 전문으로 꽤 이름난 곳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박성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에이 설마 그냥 옛날부터 딱만 끼고 산 사람 아니겠어요? 자식도 없는 노인네가 무슨 법무법인까지. 그러자 한기훈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토지 확보율 83%인데 나머지 핵심 구간에 그 노인 땅이 다 걸려 있잖아요. 특히 도로 개설 필수 구간 지금 못 확보하면 시청 승인 못 받아요.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맞습니다. 더 문제는 그분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응 전략을 짜는 중 같아요. 박성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런 귀찮게 됐네. 지금이라도 배경 좀 더 파보세요. 친인척 관계, 재산 출처 뭔가 있을 거야. 한기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위에서 문제되는 건 빨리 정리하라고 압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양반건 지금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 시각 마을 골목길 구멍가게 앞. 할아버지는 흑백 사진 몇 장과 오래된 지도를 펼쳐놓고 노트에 메모 중이었다. 그 옆을 지나던 구멍가게 주인 아줌마가 말을 걸었다. 어르신 요즘 건설사 사람들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더라고요. 혹시 뭐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럴수록 더 침착해야지. 구멍가게 주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참 어르신 대체 뭐 하셨던 분이에요? 요즘 동네에서들 그 양반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수근거리던데. 그 말에 할아버지는 빙긋 웃고는 말을 아꼈다. 한편 건설사 측에서는 비공식 정보 수집팀까지 꾸리고 있었다. 한기훈은 내부팀에 지시했다. 이름, 주소, 과거 소송 기록, 재산 내역까지 전부 다시 뒤져. 혹시라도 협상 지연하면 우리가 손해가 막대해. 그로부터 이틀 뒤 법무팀에서 새로운 보고가 올라왔다. 김 변호사는 말했다. 그분 과거에 몇 차례 재개발 관련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명의는 그냥 개인 명의. 회사나 단체 활동 기록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 대응 패턴이 굉장히 정교해요. 한기훈이 말했다. 결국 고집 부리는 노인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라는 거군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게 더 골치 아픕니다. 설득도 회유도 쉽게 안 먹힐 가능성이 커요. 박성진은 짜증을 내며 말했다. 진작 정리했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든 정보 수집 강도를 높이세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작은 서점에 들르고 동네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구멍가게 평상에 앉아 라디오를 듣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작은 탁자 위에서 묵직한 봉투 하나가 준비되고 있었다. 그 봉투는 다음날 시청 도시계획과 앞으로 발송될 예정이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곧 알겠지. 내가 왜 이리 조용했는지. 며칠 후 구청 대강당에서 재개발 최종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토지 소유자 전원 참석 필수라는 구청 측 지침이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긴장감이 감돌았다. 구청장까지 참석했고 언론과 지역 방송 카메라들도 일부 들어와 있었다. 할아버지도 평소와 다름없는 허름한 모자와 셔츠 차림으로 조용히 참석했다. 이번에도 맨 뒷자리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랐던 점이 하나 있었다. 할아버지 옆 좌석에는 법무법인 라온 소속 변호사 한 명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꺼내놓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앞줄에 앉아있던 추진위 박성진과 건설사 한기훈 본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기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 변호사 데리고 왔네. 박성진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아니 저렇게 나오면 우리 일정 다 꼬이는데. 곧 회의가 시작되었다. 구청장이 간단한 인사말로 마이크를 넘겼다. 오늘 이 자리는 재개발 구역 최종 토지 확보 현황과 향후 일정 발표가 중심입니다. 주민 여러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진 화면에 토지 확보율 83%라는 수치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핵심 필수 구간 확보율 67%라는 다소 낮은 수치도 함께 표시되었다. 좌중이 웅성거렸다. 그때 김 변호사가 슬쩍 앞으로 나서 발표를 이어갔다. 현재 확보가 지연되는 구간 중 도로 개설 필수 구역 일부는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 순간 구청장이 직접 질문했다. 지금 남은 핵심 구간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화면이 바뀌며 일부 토지 소유자 명단이 떠올랐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이름. 홍만서. 할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좌중이 술렁였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아니야? 그 할아버지였어. 구청장이 다시 물었다. 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때 법무법인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발언권 요청을 했다. 저희 의뢰인인 홍만성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뒷자리로 쏠렸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허리를 펴고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 모습에 박성진과 한기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아는 분도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 저는 조용히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다. 할아버지는 또박또박 말했다. 현재 이 구역 내 핵심 필수 구간 중 약 17%가 제 명의 토지입니다. 이 땅들은 수십 년간 제 손으로 일구고 관리해온 땅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사업 과정에서 노골적인 무시와 차별, 퇴장 유도를 당해왔습니다. 좌중이 술렁였다.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처음부터 가족 동반을 요구하거나 상담을 회피하고 일부러 제 명패조차 준비하지 않았지요.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배제하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싶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어 보였다. 이건 공식 협상 거부 통지서입니다. 추진위와 건설사 측의 현재 태도로는 본인은 일체의 협의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대응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구청장이 당황해하며 말했다. 잠깐만요. 협의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또박또박 말했다. 협의요? 상대방을 사람 대접도 하지 않고 몰래 뒤에서 조사나 하고 그런 협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동안 보여주신 모습이 협상 태도라면 저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수 소리가 몇몇 구역에서 터졌다. 구청장은 난감해하며 추진위 쪽을 바라봤다. 박성진은 땀을 훔치며 말했다. 어르신 그건 오해십니다. 저희는 할아버지가 단호히 말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다 겪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 순간 언론 카메라가 그 장면을 포착했다. 할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이 화면에 비쳤다. 좌중은 술렁였다. 아니 저렇게 차분하게 그동안 다 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건가? 박성진과 한기훈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굳건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다. 그 모습은 누구보다도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다. 참교육 마무리. 그날 설명회 이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벌써부터 재개발 설명회에서 할아버지가 폭풍 발언이라는 글과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홍만석 어르신 진짜 멋지다. 그동안 그렇게 무시당하면서도 준비해왔구나. 추진위랑 건설사 너무 무례했다. 공식 사과해야 한다. 댓글 수백 개가 달렸다. 다음 날 아침 구청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박성진과 한기훈 본부장, 김 변호사, 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들까지 전원 참석이었다. 구청장은 단호히 말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언론에서 난리입니다. 시청 윗선에서도 민원 폭주하고 있고요. 지금 저 어르신과 잘못 여기면 사업 전체가 올스톱됩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동안 저희가 강경하게 나간 건 솔직히 실수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공식 사과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한기훈 본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성진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박성진과 한기훈 본부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이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갔다. 홍만석 어르신께 그간 추진 과정에서 불편과 심리적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향후 어떠한 협의도 존중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쏟아졌다. 봤어? 사과문 올라왔더라. 그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셔. 끝까지 우아하게 대응하시고. 며칠 뒤 구청장이 직접 할아버지 집을 방문했다. 구청장이 정중히 말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협의 진행 시 모든 절차는 변호사님과 함께 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진위 쪽도 팀장 교체하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박성진과 한기훈도 머리를 숙였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개인 감정으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다시는 어떤 주민도 저처럼 무시당하는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저도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구청장과 추진위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추진위 내부 인사 전면 교체, 법무팀 인력 교체, 건설사 내부에서도 고위층주의 경고 조치, 공식 문건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홍만석 할아버지는 이후 법적 자문팀과 함께 차분히 협의에 임했다. 더 이상 어떤 억압도 무시는 없었다. 협상 과정에서도 그는 당당히 말했다. 그동안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 그 책임은 이미 충분히 느끼셨겠지요. 추진위 측은 끝까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한 달 뒤 최종 협상 타결 발표 현장. 기자들이 몰려왔다. 카메라 앞에서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걸 이번 일을 통해 다들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말과 함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졌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변호사와 함께 고요히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그의 등 뒤에는 오랜 시간 지켜낸 땅과 그 누구보다도 우직하고 당당한 걸음이 남아 있었다.